자, 어제 그 티켓하고 UMF에 피해가 한 1,000억쯤 된다 제가 말했는데, 그건 뭐 언론에 나온 걸 말한 거예요. 제가 언론에 앞서가서 예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어제 댓글 달은 사람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 되냐는데, 지금 뭐 나오는 규모가 한 1조쯤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티몬인가 회사에서 발견된 직원들 메모. 지금 양쪽은 거의 회사는 직원들은 출석하지 않고, 유메포는 개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어제 일부 배상을 하고 있고, 티몬은 문 걸어 잠그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이제 조사하러 가니까 이제 직원들은 제대로 없고 금융위원회 사람들만 있는데, 두 군데 다 티몬이나 유메포에 피해본 납품업자들이나 티몬 UMF에 소속된 업자들이나 거기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지금 다 몰려들어서 양쪽 회사를 거의 점검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티몬 직원 책상 위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환불이 불가능하고 여러 문제가 생길 거고 회사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피해액이 1조 될 수 있다라는 메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눈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자, UMF 대표는 이 해견이라도 해서 환불 처리, 피해자 고객은 환불 처리를 하겠다는데, 티몬은 불안감을 드러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 발언만 했고, 직원들도 나오지 않고, 그래도 소비자 고객한테는 배상을 해주고 있는 UMF, 그리고 아예 그런 것도 없는 티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실제 이 티몬 UMF의 오너라고 하는 큐텐의 구영배라고 대표가 있죠. 이런 식의 회사들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모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그 큐텐의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영배가 지금 소재가 깜깜하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제 UMF만 환불받아간 사람이 2,000명이고요. 티몬도 오늘부터 이제 환불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 끌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니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부 보상을 서서히 지연시켜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의 주역인 구영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66년생이고 서울대 자원공학과 나왔고, G마켓 대표이사를 했고, G마켓 사업 총괄을 하고, 또 인터파크 전략기획실에 옛날에 있었다 그래요. 티몬과 UMF의 재무팀이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영배라는 사람이 회사 운영을 한 걸 보면 주먹구구예요. 티몬과 UMF 재무팀을 모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소속 직원이 겸직을 했다. 큐텐 그룹은 야놀자에서 작년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사오면서 인수 자금을 정산도 안 했고, 작년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계가 처음부터 불투명하고, 그런데 마치 수집하듯이 이 커머스 회사들을 제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의 수습과 관련해서는 구영배를 저는 검찰이 체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두 회사에 아무리 이커머스가 수익성이 안 남더라도 저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저렇게 자본 잠식이 되고 돈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커머스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고, 문어발식 사억 합장에 회사 돈들을 빼가지고 한 걸로 보이고, 미국 기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2,300억에 사들이면서 결정적인 유동성 위기, 현금 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큐텐이라는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비상장사라서 지금 경영 재무 상황이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고, 그래서 계열사들 재무 상황도 매우 열악한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그대로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고, 2017년부터 티몬이 잠식 상태고, 자, 유동 자산이 1,300억에 유동 부채가 7,100억이라는 거예요. 작년 감사 보고서도 아직 공시를 안 했어요. UMF의 유동 부채는 3,098억으로 유동 자산 617억의 5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텐 그룹이 2022년 9월에 티몬, 작년 3월 4월에 인터파크 커머스와 UMF를 인수했어요. 근데 티몬과 UMF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 지분
교환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해놓고 아직도 그 회사를 갖고 있던 야놀자의 인수대금도 안 줬어요. 야놀자가 1680억의 인수대금을 받아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구영배라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고 한국에는 오지도 않고 있다. 자, 인터파크의 사내벤처를 모태로 G마켓을 설립해 이베이에 매각을 했다. 자, 지금 이 용산에 노트북 만드는 업체가 50억 물렸고 100억, 200억 물린 사람들도 수두룩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돈이 없고 회장이라는 실제 오너는 이커머스 수집해서 어떻게든 상장을 하든가 재매각해서 돈 벌이려고 하면서 그야말로 돈도 없으면서도 딸딸 긁어서 계속 이커머스 회사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 플랫폼도 진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플랫폼 길이의 출혈 경쟁도 심각해지니까 그 중에서 자본력이 약한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감원이 티몬 위메프의 자본 잠식 상태가 2년 전부터 부각되어서 경영 개선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지금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금감원은 법적으로 뭔가를 강제할 그럴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생업체가 초기 자본 건전성이 좋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개입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아니, 이커머스를 하면서 vendor들한테 들어온 돈을 갖다가 그때 줬으면 부족할 일이 없는데 빼가지고 딴 데 쓰고 적자 메꾸고 이러면서 돈을 갖다가 점점 유예해서 오늘 받은 걸 2달 전에 가격으로 업체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 줄 돈도 모자라니까 터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형태예요. 폰지 사기라는 게 높은 이자 주겠다고 나한테 돈 넣으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돈 받아가지고 뒤에 사람 이자 좀 주고 그렇게 끌고 가다가 터진 게 폰지 사기 아니에요? 이번에 위메프와 티몬 사태가 일종의 폰지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이게 사기 아닙니까? 자, 압구정동 티몬 본사에서 직원들 걸로 추정되는 이 노트가 나왔어요. 해당 노트에는 티몬만 5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되고 그 플러스 예상이 1조 이상이다라고 이런 메모와 함께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고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업 회생 고려해야 된다. 요렇게 지금 내용이 적혀 있고 또 다른 노트에는 7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정상 관련 클레임으로 공문으로 덧쳐전 우선 말씀드리고 실장님께 말씀이라는 그런 글하에 오늘부터 환불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이 노트에는 7월 말까지 정산하려고 계획 중인데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렇게 안 될 거다. 7월 20일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해줘라. 20%는 나갔고 80%는 나머지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요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일찌감치부터 이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고 환불 조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부채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중개를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들한테 안 주고 중간에 들고 딴 데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기잖아요. 그래서 새로 또 매출이 일어나야 또 뒤에 돈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돈이 없으면서 전가상거래에 원래 받은 만큼 곧바로 업체들한테 자기 수수료 떼고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매출하고 난 다음에 업체들한테 정산을 미루고 그 돈을 딴 데 쓰고 그러니까 매출한 돈 중에서 상당수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업체들이 이제 2달까지 밀리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산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니까 이번에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싼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해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277조 규모로 이커머스 시장이 10배 성장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IT 능력이 결국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집중되는 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도요, 싸다고 편하다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중간에 서서 중재하고 스스로만 먹는데 수수료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 월세 내면서 세금 다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봅니까? 한국인들도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이번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저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어쨌든 검찰은 그 구형배 빨리 수사하기 바랍니다.